코오롱 생명과학의 인보사 사태가 일파만파입니다. 인보사를 투약한 환자들은 집단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엄태섭 변호사님 직접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엄태섭입니다. 네. 변호사님, 인보사 사태가 집단 소송으로까지 번지고 있다는 소식 들었는데요. 이 현재 소송 진행 상황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현재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히신 환자분들이 약 지금 현재 시간 기준으로 200여 명이 조금 넘어선 상황이고요. 그 중에 그 서류까지 완전히 완비하신 분들은 약 절반 정도로 보입니다. 예. 네. 그럼 이 인보사를 투약한 환자들 중에서 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사례도 있는 겁니까? 부작용, 그것이 이제 인보사 때문인지 아닌지에 대한 어떤 인과관계는 명확치는 않지만 적어도 제가 지금 상담하고 있는 100여 분 넘는 그런 환자분들께서는 대부분 뭐 부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고통, 이 통증들을 호소를 하고 계십니다. 네. 예. 그리고 그런 분들께서 그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들을 해주고 계신데 하는 분노, 그런 감정들도 많이 섞여 있으세요. 아무래도 이게 세계 최초 그 신약 그리고 뭐 세포 치료제 이런 타이틀을 믿고 그리고 이런 고가의 그 약제 비용을 부담을 하고서 정말 큰 마음 먹고 정말 무릎을 낫게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이 약을 맞으셨는데 그게 이제 전부 다 허위 사실로 드러난 거죠. 그리고 또 그 섞여 들어간 신장 세포가 어떠한 질병을 내 몸 안에서 유발할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알 수 없는 점에 대한 공포도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네. 현재 부작용 발생 가능성도 있고 또 두려움과 공포 등에 시달리고 계신 걸로 알겠는데요. 코오롱에서는 처음부터 이 바뀐 성분으로 임상을 했기 때문에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게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믿기 어려운 내용이죠. 사실은 이 코오롱의 입장을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주요 성분이 바뀐 건 몰랐지만 어쨌거나 임상 과정에서 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약을 팔게 해달라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의약품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최초에 허가받은 임상시험 계획과 달라지는 경우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오롱 측 입장처럼 본인들이 최초 설계하지 않았던 의약품 그 성분이 주요 성분이 들어가 있었던 건 맞지만 임상 과정에서 별 문제가 없었으니까 계속 팔게 해달라는 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앞서 말씀드렸던 그 규칙에 따르더라도 만약에 이런 주요 성분들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피시험자, 그러니까 환자들이죠. 환자들한테 안내를 하고 반드시 그 피시험자들한테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동의 절차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게 임상 피시험자, 즉 환자들의 안전성도 확보를 하고 그리고 시험자, 즉 이제 제약회사죠. 이 제약회사의 임상시험 결과를 조작하려는 어떤 의도 이런 것들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장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게 주요 성분이 연골유래 세포가 아니라 신장 세포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고지 절차도 없었습니다. 절대 없었고요. 이게 뭐 하다못해 이제 경구용인지 아니면 주사제인지 이런 투약 방법만 바뀌어도 사실 평가 변수나 그 임상 평가 방법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고지 절차도 없었고 주요 성분이 바뀐 그것을 전제로 임상을 재설계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동안 해왔던 임상을 그대로 인정해달라라는 것은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고 만약에 이러한 그 종양 원성, 그러니까 무한대로 세포가 증식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는 이 신장 세포로 주요 성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임상 과정에서 별 문제 없었으니까 임상 시험 자체를 인정해달라고 하는 그런 코오롱 측의 입장을 만약에 그대로 받아들여서 뭐 품목 변경해서 재허가를 해준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정말 우리나라의 임상 그 시스템 자체가 국내외적으로 신뢰도가 정말 급격히 저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주요 성분 신장세포라는 게 암을 유발할 수 있어서 치료제로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그게 그렇습니다. 맞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또 이 부분이 어떻게 소송에서 핵심이 좀 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이게 위험성 여부에 이제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신장세포라는 것은 이제 HEK293 세포라고 해서 원래는 동물에게 동물 실험용 세포입니다. 네. 이게 어떤 특정 단백질을 배양하기 위해서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무한 증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특성을 이용해서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 네. 미국이나 해외 유럽 이런 국가들에서는 절대로 사람 몸에는 투여하지 말도록 네. 규정되어 있는 그런 세포입니다. 근데 네. 그 세포가 인보사 내에 섞여 들어갔다는 사실이 발견이 된 거죠. 네. 다시 말하면 이건 절대로 사람 몸에는 쓰여져는 안 되는 세포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지금 쓰인 것이고 그 사례가 유일하게 3,400사례가 생긴 겁니다. 네. 굉장히 심각한 네. 것이고요. 그와 같은 신장세포가 들어갔다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만약에 팔았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소송에서 그 불법행위, 그러니까 코롱 측의 위법성을 입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네. 사실로 사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네, 말씀을 들어보니 정말 심각성이 느껴지는데요. 네. 그런데 의료 소송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게 환자들이 네. 피해를 봤다라는 것과 그 인보사를 투여한 것과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참 네.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어렵죠. 네, 굉장히 어떤 어렵고. 전략이 있으십니까? 일단은 인과관계 입증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네. 지금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통증을 호소하고 계세요. 네. 심지어 걷지도 못하겠다. 너무 네. 아파서 잠도 못 자겠다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네. 그게 과연 인보사 때문인 것인지 네. 혹은 그 밖에 어떤 다른 사유 때문인 것인지 네.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과관계를 제가 무리하게 소송 과정에서 밝히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네. 부분은 어차피 의학적, 과학적 그리고 앞으로 식약처라든가 기타 다른 기관, 네. 정부 기관에서의 어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에 이제 소송 전략에 넣느냐 마느냐는 이제 고민 중인데 네. 일단 일차적으로는 이분들이 3월 30일 식약처의 그 중단 결과 발표의 내용을 듣고 네. 다들 너무 놀라셨죠. 네. 내가 내 몸 안에 들어온 이 주사액 안에 정말 이렇게 위험한 세포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순간부터 정신적 손해는 발생한 것이죠. 네. 따라서 그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이거는 네. 당연히 청구를 할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다른 약제, 다른 의약품하고는 조금 달리 굉장히 고가입니다. 네. 한 번 맞는데 700만 원이에요. 네. 양쪽 무릎에 맞으면 1,400에서 약 1,800까지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위험한 세포가 들어갔다라는 사실을 만약에 알았더라면 물론 허가도 안 났겠죠. 네. 애초에 이런 제품은 존재하지도 않았겠죠. 네. 네. 근데 뭐 어떠한 연유건 우여곡절 끝에 이와 같은 그 약제가 발매가 됐다고 하더라도 네. 그와 같은 사실을 만약에 인지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고가의 의약품을 맞았겠냐 이거죠. 네. 심지어 약효 자체도 뭐 애초에 코롱 측에서 주장을 했었던 바와 같이 연골 재생 효과라는 것은 전혀 허가되지 않았고요. 네. 단지 통증 완화 목적, 통증 완화 네. 효과만을 기대할 수 있게끔 허가가 났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와 같은 진통제라고 한다면 이렇게 고가의 진통제를 환자들이 선택했을 것이냐라는 네. 부분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코롱을 식약처 허가를 받기 네. 전부터 이 성분이 바뀐 것을 알고 있었느냐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식약처가 미국 현지 실사를 통해서 조사 중이라고 하던데요. 네. 이 식약처의 판단이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뭐 영향이 안 미친다고 볼 수는 없죠. 뭐 직간접적으로 식약처가 이번 미국에서 미국 현지 실사를 가서 고의 은폐 여부 언제 알았는지 네. 그리고 이 신장 세포가 섞여 들어가게 된 어떤 경위 이런 것들도 가서 이제 실사를 할 텐데 네. 그 결과는 당연히 영향을 미쳐요. 다만 네. 민법상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는 네.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 네. 즉 과실이라고 하더라도 불법 행위는 구성할 수가 있거든요. 네. 굳이 고의가 아니더라도 이미 사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네. 발생했다라고 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소송의 결과에 뭐 네. 아주 직접적인 네. 어떤 그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네. 그 위법성을 고의가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네. 네. 위법성을 훨씬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네. 근거로 사용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네. 보입니다. 예,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직접적인 네. 부작용의 그 인과관계까지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 뭐 정신적, 경제적 손해가 났다는 거는 또 확실해 보이는데요. 이 승소 가능성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승소 가능성을 사실 이제 가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뭐 100% 승소를 자신하고 하는 소송이라는 것은 사실 있기 어렵고요. 네.
다만 이 사건은 정말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사건이고 또 특히나 이런 고의 은폐 정황까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하는 소송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소송에 임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업계의 관심이 아주 뜨거운데요. 이 소장 접수 언제쯤 하실 계획이십니까? 일단 뭐 이달 내에 소장 접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겠지만 일단 이달 내를 넘지 않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네. 앞서 그리고 설명을 해주실 때 이게 민사소송 관련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번 임보사 사태는 뭐 불법적인 요소도 있을 수 있어서 이게 형사처벌을 또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던데요. 물론입니다. 근데 뭐 기본적으로 이제 형사 사건은 고의적인 어떤 행위에 대한 처벌을 논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실사 결과 혹은 앞서 밝혀진 여러 가지 정황들로 인해서 고의로 만약에 신장세포가 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허가를 내고 그다음에 뭐 판매까지 했다라고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약사법 위반이죠. 주요한 성분, 허가받지 않은 성분이 포함된 약품을 팔았기 때문에 약사법 위반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됐던 뭐 공문서 위조라든가 뭐 사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혐의들이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코오롱 생명과학의 임보사 사태 집단 소송을 맡은 엄태섭 변호사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